자, 포트 1은요,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개최국 들어가고,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포르투갈, 브라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까지 포트 1입니다. 11월 A매치 두 경기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죠. 망치면 안 됩니다. 예, 괜히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포트 3으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포트 2에 있는 팀들이 포트 3에 있는 팀들보다 월등히 강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볼로TV 서영욱입니다. 바야흐로 11월입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A매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세계 축구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11월 피파 랭킹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A매치 주간 성과들을 다 종합을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11월 피파 랭킹이 바로 12월 6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2시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피파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월드컵 본선에는 총 48개 나라가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총 12개로 조를 나눠서 48강을 치르게 되는데요. 12개 조에 4개 팀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트를 4개를 만들어서 여기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한 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추첨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포트 1에는 개최국 3나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들어가고요. 피파 랭킹 최상위 9개국이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낸 나라들 중에서 말이죠. 포트 2는 그 다음 차상위 12개국, 포트 3는 그 다음 차차상위 12개국, 그리고 포트 4는 피파 랭킹 차차상위 6개 나라, 그리고 2026년 3월 달에 최종 결정해서 이제 본선 합류하게 될 6개 나라가 있습니다. 대륙간 플레이오프 2개 나라, 유럽 플레이오프 4개 나라, 요 4개 나라가 포트 4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 6일 조추첨 때는 총 6개 나라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포트 4에 무조건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센 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리고 요 포트에서 조추첨을 할때 이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대륙 팀들은 한 조에 안 만나요. 다만 유럽 국가들은 워낙 많은 나라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유럽에 한해서는 2개 나라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요게 이제 조추첨할 때 약간 좀 기피 조건이 되면서 좀 굉장히 약간의 복잡함을 더하게 되죠. 자, 이번에 여기에 반영이 될 피파 랭킹 11월 A매치 일정이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추첨 때 포트 배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재밌잖아요. 10월 랭킹을 기준으로 짜면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랭킹에서 11월 랭킹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렇게 변함에 따라서 우리 대표팀은 과연 포트 2가 될지 포트 3가 될지, 어떻게 해야 그게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쯤에서 10월 피파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네, 쫙 저희가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 1위부터 쭉 뽑았는데 이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 상위권 30위까지는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된, 아니면 확정이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위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군데군데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이거는 아직 유럽이 잉글랜드를 빼고는 아무 팀도 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잉글랜드에 가장 본선 진출 티켓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지만, 자, 많은 부분들이 채워질 거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0월 A매치 결과가 반영이 된 피파 랭킹인데, 여기 보면 우리 대표팀이 한 계단 상승을 해서 무려 2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위가 이렇게 낮지 않아요. 좀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그런 순위표인데, 다만 유럽 국가들은 월드컵 예선을 계속 좀 치르게 되고, 이미 예선이 끝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전들을 치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파 랭킹 포인트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유럽 국가들이 많이 유리하긴 합니다. 이 월드컵 예선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런 걸 감안해서 좀 11월 피파 랭킹이 좀 변화가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희는 포트 구성이 어떻게 될지 미리 한번 해보는 거니까 10월 랭킹 기준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현재 본선 진출을 확정한 것은 이제 48개 나라 가운데 28개 나라입니다. 아직 무려 20개 나라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보다 랭킹이 높은 팀들은 거의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1, 2포트를 합쳐서 총 24개 팀이니까, 일단 우리가 24위 안에 들어야지 안정권인 거죠. 다만 개최국 자동 진출국 중에서 한 팀,
캐나다가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좀 낮기 때문에 24위 바뀌잖아요. 그래서 최상위 24개가 아니라 최상위 23개국 안에 들어야 포트2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피파 랭킹이 한 달 동안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단 23위 안에 들면 포트2는 무조건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가 22위니까 21위인 이란하고는 이제 랭킹 포인트가 26점 차거든요. 차이가 좀 있죠. 우리가 11월에 볼리비아, 가나를 다 이기고 이란이 11월에 카보베르데 또 우즈베크도는 이란하고 이렇게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이기고 이란이 다 져도 이게 좀 뒤바뀌긴 쉽지 않습니다. 평가전이기 때문에. 즉, 한 달 만에 요걸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아래로는 좀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23위인 에콰도르하고 우리가 불과 3.02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24위인 호주하고도 3.59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5위 오스트리아까지 치면은 우리하고 4.85점 차이기 때문에 두세 팀에게 따라잡히게 되면 우리가 24위나 25위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렇게 되면 포트2 불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높은 순위권에서 월드컵에 못 나오는 나라의 숫자 혹은 월드컵 직행을 그 저추첨식까지 확정을 하지 못한 나라의 숫자는 굉장히 극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본선 직행에 실패하거나 탈락하는 팀이 우리보다 고순위권에서 나와준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포트2 굉장히 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좀 좋은 일이 되긴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탈리아라든가 뭐 독일 같은 팀들이 약간 좀 아리까리한데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팀들 가운데 본선행이 아직 결정이 안 된 팀들, 그러니까 유럽 예선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팀들은 조 1위로 본선 직행을 확정하지 않으면 조 추첨 때 우리보다 높은 포트에 배정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 4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유럽 예선 진행되고 있는 각조의 상황들 랭킹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피파 랭킹 1위인 스페인은 유럽 예선 2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2위 튀르키예에게 승점 3점이 앞서 있습니다. 11월 18일에 두 팀 맞대결을 펼치긴 하는데 스페인이 아무래도 좀 치킨 가능성이 높고요. 3위 프랑스는 유럽 예선 D조 1위 우크라이나에 앞서 있고 5위 포르투갈은 이제 월드컵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호날두의 나라죠. 유럽 예선 F조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2위 헝가리에 승점 5점 앞서 있고요. 7위 네덜란드는 유럽 예선 G조 1위, 8위 벨기에는 유럽 예선 J조 1위, 9위 이탈리아, 여기가 좀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예선 I조에서 지금 2위에 올라 있어요.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1위 홀란의 노르웨이한테 승점 3점이 뒤져 있습니다. 11월 16일에 두 팀 맞대결을 펼치는데 이때 이탈리아가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포트4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아예 월드컵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10위는 독일입니다. 유럽 예선 A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2위 슬로바키아하고 지금 동률이에요. 승점이. 17일날 맞대결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1위 크로아티아는 유럽 예선 L조 1위, 17위 스위스는 유럽 예선 B조 1위, 그리고 20위 덴마크는 유럽 예선 C조 1위. 이렇게 우리보다 순위 높은 팀들 중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팀들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대부분의 팀들은 이제 조 1위로 직행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보다 세계단이 낮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 예선 H조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2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하고 지금 승점 2점 앞서 있는데 이 맞대결이 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오스트리아는 예선전이니까 만약에 승리를 쫙 하게 되면 그 직행도 확정을 하고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아무튼 이 중에서 한 팀 내지는 두 팀이 만약에 직행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포트2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 이탈리아, 뭐 독일, 지금 뭐 덴마크 같은 경우도 스코틀랜드하고 지금 동률이기 때문에 순위는 앞서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10월 랭킹 기준으로 유럽과 북중미는 현재 각조 1위 팀들이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고, 뭐 이탈리아 미안합니다. 노르웨이가 지금 앞서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31위 파나마도 미안합니다. 126위 수리남이 지금 조 1위이기 때문에 북중미 예선에서. 그리고 45위 코스타리카도 미안합니다. 64위 온두라스가 조 1위여서. 아무튼 지금 현재 순위를 기준으로 유럽 예선, 북중미 예선 아직 안 끝났지만 현재 1위인 팀들이 월드컵 본선 직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포트 배정을 제가 한번 가상으로 예상으로 뽑아왔습니다. 그 결과 빵. 네. 자, 포트 1은요,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개최국 들어가고,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포르투갈, 브라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까지 포트 1입니다. 포트 2는 크로아티아,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 세네갈, 일본, 덴마크, 이란, 대한민국, 에콰도르, 호주까지. 포트3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집트, 알제리, 파라과이, 코트디부아르, 티니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남아공, 사우디, 온두라스. 포트4 여기가 이제 요르단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예, 자메이카, 카보베르데, 가나, 뉴질랜드, 수리남. 예, 그리고 2026년 3월 달에 결정이 될 6개 팀, 대륙간 플레이오프 2팀하고 유럽 플레이오프 4팀은 피파 랭킹이 몇 위든 포트4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구성이 좀 돼 있어요. 어떠십니까? 네, 포트4 우리가 안정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고, 11월 A매치 2경기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망치면 안 됩니다. 예, 괜히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포트3으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포트2에 있는 팀들이 포트3에 있는 팀들보다 월등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경우의 수를 오늘 일일이 해보진 않겠지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포트 3에 아시아 팀들이 사우디, 우즈벡, 카타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세 팀 피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포트 3에서 만날 팀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홀란 만날 수도 있나? 네, 그렇고 포트 4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굴 만날지 모르는 그런 구성이네요. 네. 아무튼 우리가 포트2에 포함이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크로아티아,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 세네갈, 그리고 뭐 덴마크, 에콰도르, 호주 이런 팀들, 호주는 아시아니까 이런 팀들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포트2에 꼭 들어야 된다. 11월 일정 굉장히 잘 치러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막상 이렇게 포트 쫙 이렇게 또 그려보니까 월드컵 되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조치점이 한 달도 남질 않았는데 11월 A매치 우리 잘 치러서 포트2에 안착을 해서 좀 재밌는 그런 조편성, 조금은 더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조의 편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다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모른다고 봐요. 뭐 미국에서 4년 더 뛰면서 다음 월드컵도 네. 자, 어쨌든 네, 뭐 마지막이든 아니든 월드컵은 늘 우리에게 설렘을 주고 기대를 주는 그런 대회 아니겠습니까? 자, 조추첨 시기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이렇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